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오늘 마지막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네 번째 소식 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소식에서는요, 쾌거 소식보다도 정말 좀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저에게 제보도 좀 해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우리 아티스트에게 또 어떤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요. 우리 임영웅님 하면 이름만 언급이 돼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 오늘 채널 A, 바로 아이키씨가 등장한 뉴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드렸죠. 혹시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 시청률에 대한 분석도 제가 내놓았는데,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방송 분량이 굉장히 적었다. 10분은커녕 한 2분도 말 안 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확인해 보니 실제로도 정말 몇 분 안 되는 굉장히 적은 분량의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관심이 영웅시대 분들, 전국에 수백만 명으로 형성되어 있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영향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 많은 방송사에서 항상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에서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전방위로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제가 왜 이 사랑의 콜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던 프로그램이 바로 이 사랑의 콜센터입니다. 2021년 9월 16일 날 71부작까지 이어졌어요. 매주 방영했기 때문에 2020년도 4월부터 2021년도 9월 16일까지 1년 하고도 5개월을 더 방영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콜센터 되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시청을 했었던 방송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역대 시청률이 15.8%까지 기록됐을 만큼 종편 방송 예능 프로그램 중에서,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경연 오디션의 특수성을 띠지 않은 일반 예능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이 정도로 막강한 조회수를 기록한 프로그램 자체가 전무했다. 그리고 후무했다. 쉽게 말해서 전무후무했다.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콜센터일 겁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임영웅님과 이 탑6 멤버들의 케미를 다시 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상한 제보를 좀 몇 개 받게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잠깐 나왔던 이 ITC의 사례만 해도 엄청난 지금 영향력을 보여준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떻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직접 방송에 출연한다라고 하면 이거 아주 난리도 대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황당하게도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줬던 이 사랑의 콜센터, 제가 왜 뜸을 들이느냐, 이 사랑의 콜센터 후속작이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사랑의 콜센터 3가 이미 녹화가 됐고 이미 방영을 앞두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제보를 받았어요. 자, 어떠십니까? 정말 사랑의 콜센터 3가 이미 녹화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방영이 되겠죠. 어디서 방영되겠습니까? TV조선에서 방영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의 콜센터 3가 방영이 되려면 애당초 가장 큰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탑6 멤버들을 전부 다 다시 모셔와야 한다는 거. 두 번째,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은 TV조선과 이미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럼 TV조선 입장에서 이렇게 자신들과 계약되어 있지 않은 연예인들의 단독 예능 방송을 만든 사례가 있느냐? 이때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롯 오디션이 됐건 국민가수와 같은 프로그램이 됐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들을
자신들과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다시 불러서 고정 멤버로 출연시킨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김호중 씨하고 송가인 씨가 이례적으로 TV조선 방송 프로그램에 이벤트성으로 등장을 했던 적은 있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사라의 콜센터에 정말 이 탑6 멤버들이 다시 등장을 한다? 그것도 사나이 콜센터 시즌3? 이게 정말이라면 뉴스로 대서특필이 나고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럼 왜 수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하며 도대체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듣게 된 거냐? 제가 그 출처를 찾아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런 채널들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임영웅 님이요. 사랑의 콜센터만이 아니라 KBS 뉴스 9시 MC로 나선다라는 소식이 8시간 전에 올라왔고, 사랑의 콜센터 3 녹화를 위해서 낡은 의상을 입고서 TV조선으로 향했다. 김성주 씨가 임영웅 역시 인색하다. 자, 이런 말까지 나온 얘기가 23시간 전에 무려 15,000회에 달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이 채널에 들어가 보면요.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불후의 명곡의 임영웅님이 세 곡의 노래를 불렀다. 명문대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새 건물을 매입했다. 나훈아님과 첫 듀엣 무대를 가진다. 야, 거기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을 했고요. 나아가선 사라의 콜센터 3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아니 우리는 그런 가짜뉴스 안 믿는데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26일 저녁 사라의 콜센터 3 녹화를 마치고 탈의실 한 구석에서 울고 있는 임영웅을 본 김성주라는 영상은요 38,000회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댓글은 14개나 달렸고요. 정말 기다려집니다. 사실이면 좋겠네요. 진짜인가요? 너무 기다려지는 방송이네요. 라는 댓글들. 나아가서는 너무 보고 싶다. 시청률이 탑을 찍을 것 같다. 너무 좋겠다. 사라의 콜센터 3 정말로 하는 거냐? 너무 보고 싶다. 드디어 탑7 멤버들이 합치는구나. 언제부터 방송 시작이냐? 자,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게요, 그냥 어중간한 가짜뉴스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가짜뉴스입니다. 자, 바로 이 트로트 종합뉴스라는 채널인데, 썸네일이 일단 굉장히 그럴듯하고요. 한국인이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막까지 어색함 없이 쭉 나열이 됩니다. 이거는요 100% 가짜뉴스입니다. 사라의 콜센터 3가 정말 방영을 한다면 이거 대서특필감입니다. 이 대서특필감 언론사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난리가 나도 아주 대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황당무구하게도 지금 임영웅님이 명문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나아가서는 어떻습니까? KBS 녹화장에서 고급 피아노를 쳤다. 이것도 27,000회가 나왔어요. 석사 학위도 26,000회가 나왔습니다. 와,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네, 이런 가짜뉴스 조회수가 소시 영상 조회수만큼 나오고 있어요. 소시가 지금 구독자가 이제 곧 있으면 10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17만 명에 육박합니다. 근데 이 트로트 종합뉴스 채널의 구독자가요, 놀라지 마세요. 9.4만 명입니다. 9.4만 명. 이런 가짜뉴스 채널의 구독자가 무려 9.4만 명이고요. 3,600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이 채널의 전체 조회수가 3,600만 조회수입니다. 이러니 사라의 콜센터 3 정말 방영하는 거 아니냐, 이미 녹화 끝났다고 하더라, 이런 이야기에 대한 질문을 소씨에게 많은 분들이 하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명문대 석사학위라던가 임영웅님이 KBS 불후의 명곡에 출연했다라던가 이런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구별이 된다라고 하지만 사랑의 콜센터 3가 방영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이 가짜뉴스 채널에서 쏟아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렇게 임영웅님이 새 건물을 매입했다. 안 그래도 예전에 임영웅님이 아니라 소속사에서 매입했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임영웅님이
건물을 매입했다라는 오보가 잘못 나면서 정말 임영웅님에게 큰 부담감을 지우게 된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건물을 구입했다라는 기사가 불과 5일 전에 올라왔고요.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가 10억 원에 달하는 돈이 매달 들어오고 있다라는 잘못된 오보조차 언론사에서 수정이 되고 있지 않은 와중에 새 건물까지 매입했다라는 이 가짜뉴스 영상이 아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저와 같은 임영웅님의 이야기를 다루는 유튜버들의 썸네일과 제목을 그대로 가져다가 벤치마킹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동그라미에 화살표 치는 모습들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니어 세대분들, 특히 70세 이상의 분들은 유튜브로만 임영웅님의 소식을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시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사라이 콜센터 탑3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뭐라고 해놨느냐? 임영웅과 함께 대본을 읽으며 과거 탑6가 함께 활동했던 추억을 떠올리던 장민호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대본을 임영웅에게 던지고 방을 나가 자신의 연기력을 보여줄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다.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탑6 멤버들은 여전히 팀워크를 유지하며 사나이 콜센터 3 프로그램에서 멋진 공연을 선보일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나온 이후 단결 정신을 강화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기로 결정했다. 지금 이 이벤트에 대하여 임영웅부터 모든 사람들은 엄청나게 흥분을 했고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와 붐쌤과 김성주 MC도 한자리에 참여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일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라고 말하며 이 만남 이후 트롯맨들은 사나이 콜센터 3에서 다음 무대를 준비하며 방송 촬영에 임했다. 이게 전 말이 됩니까?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으니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저거를 그냥 뭐 바램이라던가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던가 아니면 차라리 소씨가 여러 번 소개했었던 꿈속 이야기였다. 꿈속에서 사나이 콜센터 3가 진행되는 것을 봤다. 뭐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덜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임영웅님 팬튜버 중에 한 분은 뭐 임영웅님이 아예 문을 열고 자기 집 안으로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올리셨더라고요. 그 영상 조회수가 5만 뷰 정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뭐 이벤트나 해프닝이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그냥 가짜로 마무리해버리면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이 저 내용을 보면 와 정말 사나이 콜센터 3가 방영을 한다고?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황당소문에 대한 정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본 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300회 아니면 뭐 한 3000회 이렇게 나왔다면 유튜브 내에서 임영웅님과 탑6 멤버들의 이야기를 보는 소수의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그냥 속으셨구나라고 하고 넘어가겠지만 지금 이 영상들은 몇만 뷰씩 나왔습니다. 3.8만, 4만, 2.6만 이렇게 지금 조회수가 나오고 있고요. 이 가짜뉴스 채널의 가장 높은 조회수는요. 36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채널이 무려 2년 동안 운영이 됐어요. 2년 동안이나 임영웅님의 가짜뉴스로 인기순을 보면요. 36만, 33만, 33만, 30만, 29만, 27만, 25만, 24만 여기에는요. 난리 났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회장과도 만났다라는 이야기부터 임영웅님의 할머니에게 아파트를 사줬다. 양지은 씨와 뭐 충격적인 과거가 있었다. 100만 달러짜리 집을 뭐 구매했다. 아주 그냥 흔한 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로 2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유튜브 내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었고요. 이 가짜 뉴스를 시청하신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했으면 이 영상의 평균 조회수가 수만 뷰입니다. 수만 뷰. 그리고 구독자가 곧 있으면 10만 명에 육박합니다. 실버 버튼을 달성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짜 뉴스만 보는 분들의 숫자가 10만 명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향력이 적을 수 없겠죠. 최근 이 채널에서 미는 게 바로 사나이 콜센터
3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헛소문, 괴소문의 정치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조회수를 신경 쓰지 않고 앞으로 계속 다뤄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가짜뉴스 채널들은요, 조회수가 미미하면 우리가 관심을 끄면 되기 때문에 소비하지 않으면 저런 영상을 올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단연간 저런 채널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저렇게 끝까지 살아남은 가짜뉴스 채널들은 몸집을 불려서 천만 조회수에 10만 구독자에 육박하는 괴물 채널이 돼가고 있다. 그리고 그 영상의 조회수가 소시의 영상 채널의 조회수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런 걸 나서서 제가 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튜브로만 임영웅님의 소식을 접하는 분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저런 채널들이 다시 득세를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뭐 건물을 샀다, 엄청난 가격의 아파트를 샀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저게 뭐 예상도 아니고 예측도 아니고 영상 안에 내용까지 완전 가짜뉴스잖아요. 그럼 저거를 본 안티들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일반 대중들이 볼 때는 아, 정말 임영웅이란 가수가 저렇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보면 임영웅님만이 아니라 탑6 멤버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장민호님이 갑자기 대본을 임영웅님에게 던지고 나갔다니. 댓글에 보면 나와 있어요. 장민호님 화푸셔요. 임영웅님 진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장민호님하고 임영웅님이 얼마나 돈독한 사이인데 저런 수준 안 되는 가짜뉴스에서 두 사람의 사이를 갈라놓냐라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수호씨가 꾸준히 한번 저런 뉴스에 대해서 계속 다뤄볼 예정이고, 물론 수호씨의 영상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실 테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호천사님들만큼 많은 분들이 이 가짜뉴스 채널의 영상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거를 단죄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점점 더 널리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건 안 좋은 이야기로 가짜뉴스를 만들진 않았다. 임영웅님의 어머니가 최근 뭐 항암 치료를 받았다라는 둥, 새 아빠와 결혼을 할 거라는 둥, 자, 이런 헛소리를 하는 대형 채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가짜뉴스보단 좀 덜한데, 이 가짜뉴스 하는 인간들이 교묘하게 잔머리를 쓰는 거죠. 그럼 좋은 소식으로 가짜뉴스를 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수호씨의 썸네일과 영상만으로도 낚시다, 어그로다 비판하는 분들이 있는 마당에 저 가짜뉴스는 비판 글도 없어요. 비판 댓글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조회수는 높아요. 그러니 이런 안 좋은 파급력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오늘 주말을 맞이하면서 많은 어린 영웅시대 분들은 웅보십에 또다시 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 원래 매주 수요일이면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항상 새로운 컨텐츠나 아니면 새로운 무대 영상들이 올라오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번 주 수요일은 그런 영상의 업로드가 없이 그냥 쓱 지나가 버리게 되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냥 지나간 건 아닙니다. 왜냐? 임영웅님이 바로 이번 주에 자신의 최신 근황 모습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공개했던 날짜가 언제냐? 바로 4일 전입니다. 자, 토요일에 4일 전이면 언제죠? 금요일, 목요일, 수요일. 자, 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에 임영웅님의 근황이 전해졌기 때문이죠. 아마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임영웅님의 또 깜짝 놀랄 무대라던가 아니면 영웅 본색 컨텐츠와 같은 영상이 올라오지 않을까. 최근에 올라왔던 임영웅님의 이 비하인드 영상 105만 회를 돌파했고, 임영웅님이 시축행사에 썼던 영상은 83만 회를 돌파했고, 과거 1년 전에 촬영됐었던 메시 선수를 보러 간 영상도 62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올라오기만 했다 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가 기록되고도 남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를 한번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임영웅님의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이때가 언제죠? 맞습니다. 임영웅님의 뉴 렉스턴 광고 때죠. 제가 최근에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후로 임영웅님이 영웅시대 분들에게 부담되지 않는 광고들을 선별해서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요때 이후로 정말 임영웅님이 큰 금액대의 물건을 광고하진 않는데, 제가 바디프렌드 같은 안마의자 이야기 하니까 아유 난 구매하고 싶고 원래도 쓰고 있었는데 광고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추측입니다만 금액대가 좀 비싸긴 해도 정말 건강과 직결되는 광고라면 차후에라도 우리 임영웅님이 광고를 하게 될 가능성은 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방송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모습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봤고, 또 쭉 내려보면 임영웅님이 과거 렉스턴 초창기 때 모습이죠. 이 높은 계단에서 촬영했던 거 아마 광고 모습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이때 비하인드가 있었죠? 이 굉장히 높은 계단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았고, 이게 막 정말 아무나 안정장치가 없었던 큰 계단 구조물에서 야외 촬영을 했는데, 잠깐의 휴식조차 없는 상태에서 정면으로 쏟아지는 햇빛을 그대로 쬐면서도 이렇게 촬영을 했고, 또 임영웅님은 주변 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이 당시 때 눈이 부셔서 이렇게 임영웅님이 눈을 가리고 있었던 장면이 포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때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임영웅님을 안쓰러워하면서도 대단하다라고 칭찬을 하면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던 모습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이렇게 11번가에서 임영웅님이 바리스타롤스, 사실 이 바리스타롤스도 임영웅님이 워낙 자주 마셨던 커피라서 많은 팬분들의 요청으로 광고 모델이 되면서 참 깊은 역사로 남게 된 장면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요때 이런 텀블러 굿즈들 요거 가지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아주 핫한 아이템이 되지 않았나. 더불어서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했을 때의 임영웅님의 이 간소한 모습의 유튜브 채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유튜브 채널 모습과 비교하면 또 사뭇 다르죠. 갈수록 세련돼지고 갈수록 트렌디해지고 있다. 그리고 임영웅님의 첫 정규 앨범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티빙에서의 임영웅님의 이 실황 콘서트, 그리고 이 당시 때 이게 실시간으로, 와, 시청 점유율 보세요. 86%까지도 기록했습니다. 굉장한 시청 점유율을 기록했고, 나중에는 96%가 넘는 엄청난 티빙 시청 점유율까지 우리 임영웅님의 이 실황 콘서트 영상이 기록을 했었다라는 거. 그러니 사실 이 모습은 영원히 전무후무하지 않나.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모습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쇼핑몰 센터에서도 임영웅님의 특정 광고판이 걸렸던 모습들. 자,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임영웅님의 이 데뷔 6주년을 만들지 않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10년, 20년, 30년 평시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평시를 해야 되는 이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런 가짜뉴스, 우리가 소비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지만 주변 분들에게 더욱더 널리 알려야 하고, 분명히 저 영상을 보시는 소수의 분들이더라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또 제 영상이 사랑의 콜센터 3라는 제목으로 아마 함께 노출이 될 겁니다. 제가 그것을 노리고 제목을 사랑의 콜센터 3로 지었다라는 거. 그래야 이거 보신 분들이 제 영상이 떴을 때 제 걸 보고 아이 가짜뉴스구나, 헛소리구나 라는 걸 아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효과를 위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다는 거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내일 아침에도 일요일 아침 신나는 임영웅님의 소식 전달 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뿜뿜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내일 아침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